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테마만 잘 따라가면 우리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시간, 김동희의 지금 테마는 저희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특히 이번 주 낮 시간에. 너무 더웠어요. 그렇죠. 5월 달에 네. 에어컨을 잘 안 켜는데 이번 주에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정말 네. 더웠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집도 이제 에어컨 켜고 네. 특히 뭐 에어컨을 아니더라도 워낙 날이 또 습하다 보니까 제습기 켜시는 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름과 관련된 뭐 제습기 관련주들 또 에어컨 관련주들 이런 여름 테마에 요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름 수혜주 어떤 것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주식회관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라는 네네. 말도 있듯이 본격적인 좀 무더위가 오기 전에 어떤 이러한 여름 수혜주를 좀 선취해 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너무 더워서 뭐 겨울이라고도 할 수도 없지만 네.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이제 작년 말배 초까지는 완전히 바이오주 중심에서 그러니까요. 바이오주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이제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장세에서 최근에는 뭐 경협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네. 완전히 이제 소외되는 장세였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거의 시장에 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그동안 이제 남북 경협주가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경협주 이외에 좀 다른 종목군들 이렇게 눈을 좀 돌려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이 딱 이제 이런 여름 수혜주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지금 저평가된 이러한 시점에서 소외된 시점에서 싸게 이러한 종목군들을 잡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하나하나 이제 수혜주 섹터를 좀 점검해 본다면 보죠.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컨, 뭐 네네. 선풍기 이런 냉방기기 관련주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관련 종목군들만 말씀드리면 잘 아는 LG전자가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하고 올 초까지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런 어떤 냉방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LG전자에서 만든 어떤 백색 가전 프리미엄 가전 그렇죠. 제품들이 좀 인기가 많았었죠. 네. 특히나 이제 뭐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만 스타일러 인기 뭐 대단했죠. 그래서 뭐 그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네. 항상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제 뭐 정장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세탁소에 뭐 맡기고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날 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살균도 되고 그리고 뭐 주름도 잡아주고 하는 이러한 좋은 기능 때문에 뭐 저도 굉장히 좀 애용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건조기 좀 열풍도 불었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 이런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LG전자의 어떤 스타일러라든지 건조기 같은 이런 프리미엄 가전 그 전에 없었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경협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뭐 이제 IT주, 그다음에 뭐 백색가전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완전히 좀 소외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그러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오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오텍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의 캐리어 에어컨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캐리어가 이제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네. 사람 이름인데 네. 캐리어 박사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네. 그 에어컨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이제 사람이 발명가가 이제 캐리어죠. 그래서 이 캐리어 박사의 이름을 따서 회사도 이제 캐리어 에어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오텍 캐리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유 위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선풍기 만드는 회사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일산업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한번 좀 차트로 한번 좀 기술적 위치가 좀 네네.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비춰주시면 LG전자의 흐름을 좀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작년 이제 하반기 네. 때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서 이제 7만 원대, 6, 7만 원대에서 이제 11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네.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제 들어갈 만한 좀 위치가 됐죠. 그래서 지금 한 9만 원대 중반 정도 위치에서는 한번 좀 들어갈 볼 만한 위치가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냉방기기 관련주 좀 봤습니다만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군이 바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제습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네네. 그 차트는 좀 조금 이따 좀 그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습기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위닉스가 되겠죠. 위닉스 같은 경우는 그 제습기의 대표 주자이지만 네. 또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공기청정기 때문에 좀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을 보면 냉방기기를 만드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겨울에는 좀 소외가 되고 이런 주가의 흐름이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에 이제 미세먼지 계속해서 좀 미세먼지가 찾아오고 봄에는 황사가 오면서 제습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그동안 좀 보여줬습니다. 좀 차트를 한번 좀 위닉스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봐볼까요? 위닉스의 좀 흐름을 보시면 LG전자 작년 비슷하네요. 계속해서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린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그 상단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18,000원대에서 21,000원 정도 흐름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네네. 있는데 지금 한 17,000원대 중반, 18,000원대 초반 요 정도 선에서는 한번 위닉스도 한번 잡아볼 만한 위치에 있다. 단기 박스권을 노리시고 여러분들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님 네. 혼자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 거의 한 5분 가량을 말씀하시죠. 예. 저희 잠깐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냉방기기 관련해서 뭐 LG전자라든가 에어컨 네. 관련해서 LG전자, 뭐 대유인이야, 뭐 선풍기를 생산하는 신일 산업 그리고 뭐 제습기 만드는 위닉스 이런 종목들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제일 궁금한 게요. 원래 우리가 이런 그 여름 테마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관련 그 기업들을 볼 때에는 특히 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갑자기 빵 뛰어 오를 때에는 대부분 스타일러 말씀하셨던 거나 아니면 네. 갑자기 건조기 얘기하셨던 거나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갑자기 막 부각을 받으면서 그런 가전제품들이 있을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얘네들이 그런 혹시 모멘텀들을 갖고 있나요? 글쎄요. 지금 올해 일단은 일단 아까 더위 제가 여름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에도 굉장히 좀 더웠지만 해가 갈수록 굉장히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도 작년보다 좀 훨씬 좀 더울 것으로 이렇게 폭염이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주가라는 이런 계절 관련주들이 참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잘만 좀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사이클이 단순해서 네네. 아까도 지금 대부분이 이제 지금 소외된 이러한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거의 박스권의 하단부에 대부분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큰 모멘텀이 없더라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 좀 보시면은 이따가 제가 타픽 종목군도 그렇습니다만 주가 굉장히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네네.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한 그 여름 이전까지만 보셔도 좀 수익을 상당히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이클의 하단부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가전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봤고 사실 여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맥주도 좀 시원하니까 떠오르고요. 그리고 몸이 허해지니까 이제 삼계탕도 좀 떠오르고 이거 관련주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런 가전 이외에 그 빙과 음료 네네. 이런 걸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빙그레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이러한 음료 업체들, 아이스크림 업체들 이런 그 종목군들이 이제 대표적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하이트진로 같은 이러한 맥주를 만드는 이러한 회사들도 대표적인 좀 여름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좀 빙그레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실까요? 빙그레 네네. 같은 종목군들도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올랐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양식 관련 보양식이라는 데 대표적으로 좀 삼계탕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여름 항상 복날 되면은 9시 뉴스 보시면은 그 삼계탕집 앞에서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서는 이러한 상황도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니커라든지 하림 이러한 종목군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그 여름 수혜주에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섹터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는 가장 유망해 보이는 종목은 무엇일지 저희가 이 종목을 한번 꼽아봐야 되겠죠. 김동희 대표가 생각하는 이 가운데 가장 유망해 보이는 종목은 뭡니까? 저는 오늘 그 오텍이라는 종목을 오텍이라는 종목을 좀 탑픽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네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좀 굉장히 훌륭한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겹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굉장히 좀 저점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그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오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앰뷸런스라든지 장애인차라든지 이런 그 특장차라고 그러죠. 특수목적 차량을 만드는 이러한 회사인데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적이다.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종목이 오텍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특장차라는 본업 이외에 자회사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회사 중에 캐리어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네. 캐리어 에어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오텍이 인수한 회사인데 지금 국내 3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에어컨 시장에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에어컨과 관련해서 이게 또 하나 좀 모멘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오텍만의 장점이 뭐냐면 B2B 사업, 이 오텍이 하는 에어컨 사업체 B2B 사업이 있는데 네네. 철도 차량에 이걸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남북 경협 테마 중에서 철도주가 가장 강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본다면 경협주 중에서 철도 관련주를 또 엮일 수도 있는 그 양수겸장의 어떤 여름 관련주이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 본다면 경협주로 또 엮일 수 있는 이렇게 그 네. 양수겸장의 어떤 지금 위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망합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도 굉장히 지금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회사 중에 캐리어 냉장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캐리어 냉장은 네. 그 업소용 국내 상업용 냉장 시설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시장 점유율 1위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본업에서도 1위, 자회사도 1위. 또 하나는 이제 자회사 중에 새롭게 이제 하는 신규로 진출한 사업인데 오텍 오티스 파킹 시스템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네. 그 큰 주차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주차 빌딩이라 이 시설의 어떤 그 유지 보수 관리를 모두 다 해주는 이러한 그 회사인데 이거 역시 이 분야에서 업계 1위입니다. 그래서 네. 자회사들이 다 똘똘해요. 그래서 돈 잘 벌어들이고 다 업계 1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이런 알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알짜 계열사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그 PER도 올해 예상 PER 대비해서는 한 7.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8배 미만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저평가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좀 기술적으로 한번 기술적인 포인트들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릴까요? 네네. 이제 4월 들어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좀 올랐습니다. 올라서 15,700원 정도 수준까지 4월 말에 올랐었는데 이 다음에 또 주가가 좀 내려왔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래서 네. 다시 원위치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여러분들 매매하시기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15,700원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내려온 이러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이 그 전고점 대 수준이죠. 그러니까 15,700원 정도 수준이니까 15,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굳이 뭐 무더위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자율반등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펀더멘탈이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종목인데다가 본업이 굉장히 좋고요. 자회사 모멘텀도 굉장히 좀 강하고, 여기에 이제 남북 경협 철도 관련주로 엮일 이러한 모멘텀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름 수혜주이지만 경협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이러한 양수 겸장의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 특히 철도 관련주로 테마로 묶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으로 묶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업을 그렇죠. 워낙 잘하고 네.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만약에 테마로 묶이게 됐을 때 수급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오텍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뭐 들어가시면은 뭐 절대 뭐 손해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절가는 그렇지만 이제 주식이랑은 모르니까 네네.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12,3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대 수준이 15,500원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오텍이 과거에 어떤 실적을 냈는지 보니까 2015년에 114억 원, 그리고 2016년에 280억 원, 2017년에 364억 원의 실적의 개선세도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매년 좋아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여름 수혜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탑픽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